일본 정부가 컨텐츠 산업에 쏟아부은 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무려 조 단위에 가깝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누적 손실 540억엔. 사실상 실패, 아니 참패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어요. 그 일본 내 많은 전문가들, 언론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한결같은. 이게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진단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러니 저러니 그냥 많이 그냥 멀쩡하게 그냥 진단하고 평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귀결을 딱 이렇게 내요. 한결같이 다. 케이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다라고요. 아우 진짜 이거 반편이들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여하튼 아니 근데 지네들은 뭐 안 밀어줬나? 아니 너무 잘 밀어줘 갖고 막 벼랑으로 밀어 갖고 그런가? 하여튼간 정작 자기들도 국가가 나서서 돈을 그냥 쏟아 부었잖아요. 그것도 이름을 대놓고 뭐라고요? 쿠로자판. 국가가 앞장서서 일본 문화를 세계에 팔겠다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2013년 아베 정권 역점 사업으로 화려하게 출범했죠.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이 조직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6년 말레이시아 한복판에 세운 프리미엄 백화점에서 일본 식료품 전용관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글쎄 매장은 텅텅 비어서 썰렁하다 못해 직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나물 하나에 600엔. 하나가 아니구나. 한 줌에 600엔이었대요. 예. 포도 한 송이에 무려 2만 엔 받다가 아무도 안 사서 문을 닫았고요. 거기다가 돈을 검증도 안 된 업체인 인공 거미줄로 세상을 바꾼다나 뭐 한다나 하는 바이오 벤처에는 무려 140억 엔을 꽂았는데 매출은 2억 엔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이 회사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아시죠? 그 손정희 회장의 딸이 헐값에 인수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실패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론이 또 뭐냐면, 우리가 못한 게 아니야. 한국은 정부가 잘 도와줘서 성공한 거다였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일본이 12년간 수천억 엔을 쓰고도 참나물이나 팔다가 망한 이유, 그리고 한국 컨텐츠 산업이 진짜로 정부 덕분에 성공한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팩트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미묘입니다. 먼저 이 조직이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짚고 가야 하겠죠? 정식 명칭은 사실 쿨재팬이 아니에요.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입니다. 별칭이 쿨재팬 기구였던 거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그러니까 완전한 관민 펀드입니다. 정부 돈과 민간 돈을 섞어서 일본의 컨텐츠, 음식, 패션, 첨단 기술까지 그야말로 일본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해외에 팔겠다는 목표로 2013년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2025년 기준 누적 손실이 540억 엔, 한 해의 매출이 44억 엔인데 손실은 156억 엔, 벌어들이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3배가 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본 정부가 아예 조직 폐지까지 검토에 들어갔어요. 국가가 밀어준 프로젝트가 국가 손으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복판에 이세탄 백화점이랑 손잡고 고급 백화점 하나를 세웁니다. 이세탄 더 재팬 스토어. 여기에 쿨재팬 기구가 통 크게 10억 엔을 태웠어요. 근데 개점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매장은 텅 비어 있었고 식품 코너에서는 참나물 한 줌에 600엔, 포도 한 송이는 2만 엔, 현지 물가랑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작 쿨재팬이라는 이름을 걸고 팔던 캐릭터 상품들은 스타워즈, 디즈니 같은 헐리우드 굿즈였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나. 일본 것도 아닌 걸 일본 문화 수출이라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2년도 못 버티고 2018년 철수. 농산물은 다시 일본으로 가져올 수도 없어서 현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건데, 이건 진짜 일본 정부가 사기를 제대로 맞은 거죠. 더 큰 사고는 바이오벤처 스파이버였습니다. 인공 거미줄,
그러니까 강철보다 강한 단백질 섬유를 만든다는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140억 엔을 꽂았어요. 인공 거미줄은 나사도 못 풀었던 난제였다는 이유로 이거 그냥 무조건 뜬다. 예, 이랬다는 거죠. 그러는 기대감 하나로 국가 자금을 쳐밀어 넣은 겁니다. 근데 정작 2025년 매출은 2억 엔도 안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2억 엔마저도 정부 산하에서 그 공공기관 이런 데서 팔아준 매출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140억 엔 넣고 매출 2억 엔. 결국 이 회사는 360억 원, 그러니까 360억 엔대 부채를 정리한 뒤 손정희 회장의 장녀가 헐값에 사업을 인수해가는 신세가 됐고 쿨재팬 기구가 넣은 140억 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전액 회수 불가능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유,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는데 얘네는 진짜 떼쳐먹어도 너무 헤쳐먹어. 아유, 진짜. 이러니 안 망해요, 나라가. 경제산업성 출신 관계자들조차 이렇게 말해요. 기술자한테 CEO까지 바뀐 게 정말 큰 잘못이었어. 돈만 넣는다고 기업이 크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이고, 스타트업 지원의 기본도 안 지킨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이 찝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컨텐츠를 몰랐다는 겁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게 뭘 미뤄져야 뜨는지, 어떤 감성이 해외에서 통하는지 감이 있어야 하는 영역인데, 정작 예산을 배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백화점이나 뭐 농산물, 패션 분야로 돈이 흘러가 버린 거죠. 컨텐츠 자체의 경쟁력보다 관료가 결제하기 쉬운 사업이 우선시된 거죠. 이게 바로 관주도 산업 육성의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돈은 있는데 감각은 없고 방향은 있는데 현장이 없는 이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자기 발등을 마구마구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 안에서 정작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아니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 같아. 하도 나도 똑같은 소리들 하니까. 한국 콘텐츠 같은 건 정부가 잘 밀어줘서다라는 겁니다. 아유, 물론 한국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K-팝, K-드라마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건 국가가 기획하고 예산을 태워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민간 기획사들이 시장 논리로 경쟁하고 실패하면 진짜로 망하고 살아남은 콘텐츠만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쿨재팬 기구가 보여준 건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이게 뜰 것 같다고 판단해서 세금 같은 관민 자금을 밀어넣고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손실만 쌓이는 구조. 참나물 600엔짜리 백화점이나 매출 2억 엔짜리 회사에 140억 엔을 태우는 결정을 시장이 아니라 관료가 내렸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한국은 정부 덕분에 성공했다는 말은 어쩌면 일본이 자신들의 실패 원인, 즉 관주도 방식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온 자기 위안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12년 수천억 엔 그리고 폐지 검토 국가가 문화를 설계하려던 실험은 이렇게 씁쓸한 성적표로 남았습니다. 과연 컨텐츠는 정부가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과 대중이 만드는 걸까요? 아유 나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질문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다는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한국 정부는 지원은 하되 참견은 최소화한다. 이런 기조라는 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